피아노의 여러 건반을 동시에 눌러 말소리를 재현하는 영상 본 적 있으신가요? 방금 보신 영상은 페테르 암링게르의 작품으로 영상의 진위 여부를 떠나 악기 소리를 이용해 말소리를 합성한다라는 발상은 발성학적으로 타당합니다. 프리의 변화는 여러 주파수 정보가 합성된 목소리를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느 대역이 강하고 약한지를 스펙트럼으로 시각화할 수 있고 음성 합성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목소리의 스펙트럼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목소리를 이루고 있는 주파수 성분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덧칠한 선은 음성 스펙트럼의 포락선으로 포락선 상에서 특히 에너지가 강한 부분, 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을 바로 포먼트라고 부릅니다. 음원 스펙트럼의 막대는 고주파, 즉 기본 주파수와 정수 배음을, 성도 필터는 성도의 공명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성대를 통과하며 형성된 음원이 성도의 공명 특성을 통해 최종 음성 스펙트럼의 형태로 바뀌며 목소리가 되어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이죠. 음정이 바뀌면 음원 스펙트럼의 주파수 대역은 함께 이동하지만 포락선은 여전히 그 순간의 성도 특성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이 포락선의 봉우리, 즉 포먼트를 통한 음성 음향학적 공명 전략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스펙트럼과 포먼트는 생리적인 세팅과 1대1로 역추적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세팅이란 후두나 혀의 위치, 목 열기, 성구 등의 조건을 뜻합니다. 2부에서는 포먼트가 품고 있는 음향 물리학적 요소들을 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발성 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VA입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1부에서 예고한 대로 포먼트와 발성의 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먼트가 왜 발성 기술, 발성 훈련과 연관이 있는지 보칼리제와 SOVT 훈련을 통해 들여다봅시다. 참고로 보칼리제는 설계된 모음, 자음 패턴을 스케일, 아르페지오에 얹어 훈련하는 소위 스케일 연습의 통칭입니다. 심화 내용에 앞서 포먼트는 성도의 공명 주파수 부근에 위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물론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그럼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공명 주파수는 포먼트의 형성은 물론 음성의 강화와 성대 진동의 안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성 시스템에는 성대의 진동에 도움을 주는 힘과 반대되는 힘이 있는데 두 성분이 만나 상쇄되는 보라색 지점이 바로 공명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음정을 소화하거나 특정한 배음을 선택적으로 강조해야 할 때 이 상쇄되는 지점의 위치를 옮기고 피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훈련 현장에서 주로 파사지오나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힘이 상쇄되기 전 가장 강한 구간에서는 소리를 내기 편해지고 주로 공명된 목소리라고 부르는 음성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욱 정확하고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명 주파수와 포먼트를 옮겨서 유리한 발성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모음의 인지는 첫 번째 포먼트와 두 번째 포먼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F1과 F2의 위치에 따라 모음 특성이 크게 달라지고 많은 가수들은 모음 변조를 능동적 발성 전략으로 택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보칼리제의 자음, 모음 조합을 통해 그러한 가수들과 유사한 발성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SOVT는 공명된 목소리의 조건을 가장 쉽게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직접적으로 성대의 진동에 도움을 주는 힘을 이동시키고 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죠. 자세한 내용은 본 채널의 SOVT 훈련의 원리와 활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보칼리제의 자아 모음 조합과 SOVT는 성도의 공명 특성을 발성에 유리하도록 유도하고 이는 발성에 들어가는 인지적, 물리적 노력의 감소, 음성 품질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이러한 음성 음향의 청지각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KVA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성과 음성 음향학적 인지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이전 영상 내용을 떠올리며 함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성과 두성, 흉성과 같은 용어들이 바로 성구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보통은 감각이나 생리적 특징으로 구분하지만 사실 성구는 음향적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포먼트와 고조파의 위치가 달라지는 순간 목소리의 질감과 안정성이 종종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편의를 위해 포먼트는 F1, F2, F3로, 고조파는 F5, 2F5, 3F5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많은 남성 가창자들은 첫 번째 정수 배음, 즉 고조파 2F5가 F1을 넘어설 때 첫 번째 브릿지를 경험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도의 특성은 모음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음정을 내도 모음에 따라 브릿지, 파사지오를 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 모음의 포먼트 주파수는 F1은 700에서 800Hz 부근, F2는 1200Hz 부근에 형성됩니다. 영상의 시작음 F5는 1옥타브 쏘림으로 약 200Hz 부근, 2F5는 400Hz 부근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F1과 2F5와의 교차는 이렇게 약 2옥타브 파에서 파샵 부근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에 모음의 F1은 약 500Hz로 브릿지는 아 모음보다 더 낮은 음인 1옥타브 C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청지각적으로 느끼는 브릿지는 같은 음계를 상하행하더라도 모음과 성도의 상태에 따라 다른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고음 전에 미리 두성을 준비하라, 소리를 먼저 띄워라 같은 큐는 음성 음향학적으로 큰 음향 변화가 오기 전에 성도 세팅을 미리 부드럽게 전환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본 설명은 성구 전환이 언제나 특정 음정에서 포먼트 교차와 함께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생리적 특징이 항상 스펙트럼의 1대1로 대응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향적 차이를 이해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발성 전략을 세워가는 과정은 가창자가 음정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숙련된 발성을 갖추는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목소리의 밝고 어두움과 관련 있는 음향학적 인지 요소 등에 대해 다룹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KVA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조파를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발성 전략과 그에 따른 인지 요소, 그리고 2부에서 말씀드린 성대의 진동 양상과 음향 에너지가 좌우되는 음성 음향학적 전략에 대해 자세히 다뤄봅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강조해야 할 고조파가 강조 대역에 위치하도록 조정하는 원리, 음성 음향학적 전략이 실패했을 시의 부작용,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청지각적 특징의 이해입니다. 목소리의 밝음과 어두움, 혹은 지르는 듯한 음질과 부드러운 음질은 F5와 2F5 중 어떤 고조파가 강조되었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2F5가 강조되면 밝고 지르는 듯한 질감인 옐링으로, F5가 강조되면 둥글고 깊은 질감, 일명 우브로 인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도하게 지르는 발성이라면 포먼트 주파수를 낮추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옥타브 C 이상의 고음 역대에서는 보통 3F5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음색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시범 영상처럼 이러한 전략들은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숙련된 가창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F2를 끌어올려 약해진 고조파를 다시 유리한 대역에 위치시킴으로써 밝고 강한 음색을 유지합니다. 마무리로 우우 발음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우 발음은 F1이 대개 250에서 350Hz로 매우 낮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2옥타브 미에서 파부터는 기본 주파수 F5가 F1을 넘어가며 성대 진동에 도움을 주는 힘은 상쇄되고 성대를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어 음이탈이 발생하거나 가성화되며 약해진 소리가 나기 쉬운 것이죠. 발성의 음성 음향학적 접근은 이렇게 성도의 상태에 따라 성대의 진동과
음향 에너지가 약화된다는 사실은 물론 이를 파괴하거나 응용하는 발성 전략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도 비록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음성 음향학적 발성 원리는 발성을 보이지 않는 신비로만 보던 관점을 걷어내고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SOVT-U와 보컬리제를 결합한 발성 전략, 실전 훈련 설계를 제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KVA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훈련 설계에 대한 내용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본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세요. 보다 깊은 논의는 SKVA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포먼트가 공명 주파수 부근에 형성된다는 점과 능동적인 공명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다음 그래프를 봐주세요. 화면의 그래프처럼 공명 주파수 직전까지는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공명 주파수 직후에는 발성에 급격히 불리한 상태가 되며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다시 말해 공명 전략은 고조파를 이 유리한 구간, 일명 이너티브 영역에 넣고 불리한 구간을 피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 내용들과 이어집니다. 이는 적정 성문 개방 폭, 적절한 성대 접촉 자세를 유지하고 고조파를 강조하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공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여 발성에서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훈련 목표는 편하면서도 비교적 강하고 건강한 발성을 위해 내후두근의 밸런스를 조절함은 물론 성도의 공명 특성을 조절하여 성대의 진동을 돕고 풍부한 배음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를 고려한 훈련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발성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캐리어 신호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순서는 아니지만 보통 훈련 설계는 캐리어 신호가 적게 변조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점차 변조의 정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크게 운율, 유성자음, 무성자음의 순서입니다. 강세와 억양만 있는 SOVT-E는 이 변조 단계에서 운율에 해당하므로 선순위에 둡니다. 이처럼 SOVT-E는 보다 근본적인 단계에서 발성을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보컬리제는 자음, 모음의 조합을 통한 연습이므로 비교적 후순위에 둡니다. 모음을 통한 공명 전략을 구상함과 동시에 발성 신호를 덜 변조하는 유성자음을 우선하여 연습합니다. 이 훈련 순서는 어린아이의 음성 발달 순서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SOVT-E를 수행 후 설계한 보컬리제를 연습해보고 조정이 필요할 시 SOVT-E로 돌아가거나 보컬리제 설계를 다시 하는 반복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보컬리제 설계표는 SKVA 공식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편부터 4편까지 다루었던 내용의 심화와 훈련 설계의 핵심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SKVA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보다 풍부하고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화면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